안녕하세요. 2022년도 1학기 졸업논문 전기 전도성 미세 페트너 폴리아닐린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복합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조직공학은 생물학적 조직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생체 내 조직, 근육, 뼈, 연골, 혈관 등을 세포와 스캐폴드, 세포의 성장 및 분할을 조절할 수 있는 각종 인자를 적절히 이용하여 고분자와 같은 유기재료를 통해 신체 내 여러 조직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근육세포를 유기재료를 통해 대체할 경우 신경 전달을 위해 전기적 신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듈러스 등 기계적 강도와 같은 물성을 필요하게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포와 비슷한 물성을 갖는 하이드로젤에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할 물질을 혼합시켜야 합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각막이나 심장 등의 질환이 있을 때 기증자의 도네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합체를 세포에 배양하여 이식하게 된다면 기증자의 도네이션 없이도 조직 유실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번 논문에서 사용된 두 가지 재료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드로젤입니다. 하이드로젤은 조직공학의 근간이 되는 재료로 보통 스캐폴드, 즉 지지체를 말합니다. 이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세포를 분화시켜 생체 내에 이식합니다. 대체로 하이드로젤을 만들 때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가교되었을 때 높은 수분 함량을 가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서 면역 반응이나 독성이 생기지 않으므로 조직공학에 매우 적합한 소재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 산소가 달린 극성 분자로 친수성을 띠고 불포화된 이중결합 지점에서 가교가 일어날 수 있어 생체 내에서 세포와 비슷한 모듈러스 등의 기계적 성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내용, 전기 전도성 고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부도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고분자 역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존재하는 콘주게이션, 다른 말로는 전자 비편제 구조, 공액 구조, 이 등의 구조를 갖는 고분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이 전기 전도성은 그림의 첫 번째 분자인 폴리아세틸렌으로부터 밝혀졌는데, 폴리아세틸렌의 경우 알세닉 펜타플로라이드 5불화비소로 도핑 시 구리보단 약 4배 정도 작지만 비슷한 전기 정도도를 가질 만큼 강력합니다. 이는 유기재료가 훨씬 가볍고 저렴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세틸렌의 경우 전자재료 측면에서는 활용 가치가 높지만 생체재료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더 높은 것이 폴리아닐린입니다. 고분자 사슬을 따라 비편제화된 파이 시스템 백본을 이루는 폴리아닐린은 저렴한 비용, 광범위한 사용성 및 우수한 안정성 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도성 고분자 중 하나입니다. 생체 재료에서 이러한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근육세포를 배양한다 가정했을 때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줄 만한 매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하이드로젤 스캐폴드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이 폴리아닐린은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됩니다. 맨 위의 질소가 완전히 환원된 상태인 뉴코에메랄딘, 완전히 산화된 상태인 페르니그라닐린, 산화환원 구조가 교대로 반복되는 에메랄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 중 에메랄딘 구조의 썰트 형태가 가장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므로 이 형태의 폴리아닐린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조 방법입니다. 그림의 첫 번째 단계는 폴리아닐린 분말과 캄포설포닉 애시드를 다이메틸 포름아마이드에서 15매스 프랙션으로 용해시키고 용액을 교반하면서 60도씨에서 30분간 핫플레이트에서 제조합니다. PEG 하이드로젤 전구체 용해의 경우 이하이드록시 2메틸 프로페오페논 5% 부피 분율과 폴리에틸렌 글리콜 다이아크릴레이트 50% 부피 분율로 섞은 뒤 탈이온스 DI 워터에 용해시켜 제조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폴리아닐린 용액과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전구체 용액을 1대1 부피비로 혼합하고 교반하며 1시간 동안 핫플레이트에서 60도로 가열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선 혼합 용액을 가로 2.4, 세로 2.4cm 제곱의 유리 슬라이드와 포토 마스크에 올려 균일한 두께의 미세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후 유리 슬라이드를 UV에 7초간 노출시켜 혼합 용액을 가교한 뒤 젤레이션을 유도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선 미세 패턴이 형성된 것을 부드럽게 세척시킨 뒤 DI 워터에 담가 잔류 폴리아닐린 입자와 PEG 전구체 용액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미세 패턴된 폴리아닐린 PEG 복합 전도성 기판에 다시 PEG 전구체 용액을 적용시켜 독립 기판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네 번째 단계에선 다시 UV 광을 1초간 노출시켜 두 재료를 접착시킵니다. 생성된 전도성 미세 패턴을 포함하는 하이드로젤 기판을 유리 슬라이드에서 탈착시킨 뒤 에탄올로 1회 세척하고 DI 워터로 다시 세척하면 기판의 제조는 완성됩니다. 결과입니다. 생성된 물질은 사진 A처럼 미세 패턴화된 전도성 영역을 포함하는 독립된 하이드로젤 방막이었습니다. 그림 BCDE에서 폴리아닐린이 포함된 PEG 하이드로젤 영역은 폴리아닐린 분말로 인해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으며 폴리아닐린이 없는 부분은 투명했습니다. B와 C의 차이는 포토마스크를 통한 리소그래피로 폴리아닐린을 PEG에 접목시킬 때 동그란 모양의 음각 마스크를 사용했다면 B 같은 모양이 생기고 사각형 모양의 마스크를 사용했다면 C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D와 E에선 라인 패턴의 너비와 간격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폴리아닐린은 두 단계 UV 광 각효 과정에서 일반 PEG 하이드로젤 영역 내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만 폴리아닐린 PEG와 일반 PEG 하이드로젤 영역과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PEG 하이드로젤에 폴리아닐린이 혼합된 상태와 일반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사이의 경계는 SEM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서 표면 형태의 차이에 의해 식별되었습니다. A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계면으로부터 오른쪽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표면은 비교적 매끄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왼쪽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복합 하이드로젤 영역은 약간 거칠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확대한 것이 B가 PEG 하이드로젤에 폴리아닐린이 혼합된 상태이고 C가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만 있는 상태입니다. 폴리아닐린은 다공성 표면을 가지고 있었고 직경이 약 200에서 300나노미터인 입자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에 잘 채워진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미, 미세 패턴화된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일반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의 접촉각 및 전기 전도도를 평가하고 비교한 지표입니다. A가 접촉각, B가 전도도를 나타냅니다. 일반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의 접촉각은 29도 정도인 반면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의 접촉각은 46.6도로 폴리아닐린이 통합되면 접촉각이 증가하고 이는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의 전기 전도도는 폴리아닐린이 접목되었을 때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전에는 1.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로 나타내었는데 폴리아닐린을 접목시킨 후 약 1667배 증가된 30.5 밀리지멘스 퍼 센티미터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생물의학 응용 분야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완성된 하이드로젤의 물성 평가가 완료되면 C2C12 근화세포에 배양합니다. 세포는 100 마이크로미터 너비의 라인 패턴으로 패턴화된 전도성 하이드로젤에 접목시켰습니다. 일부 작은 양의 세포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영역에 부착되었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전도성 폴리에틸렌 글리콜 복합 영역에 부착되었습니다. 따라서 폴리아닐린이 포함된 전도성 패턴과 함께 셀룰러 미세 패턴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세포 적합성은 MTTSA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MTTSA는 세포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세포 내에 형광이 띄는 부분으로 관측하였습니다. A 그림은 100 마이크로미터 너비의 라인 패턴 전도성 하이드로젤을 C2C12에 접목시킨 후 형광을 측정한 사진입니다. 또한 B 그림을 보면 3일차에는 1일차에 비해 MTTS의 흡광도가 약간 증가했지만 3일차에서 5일차로 넘어갈 때 흡광도가 약 2배가량 증가하여 이 기간이 세포 대사가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른 MTTSA는
전도성 하이드로젤이 세포 독성이 없는 채로 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제공한 것을 시사합니다. 미세 패턴화된 전기 전도성 하이드로젤이 C2, C12 세포의 분화에 끼치는 영향을 마이오신 헤비체인, 즉 마이오신 중세 형성에 의해 평가하였습니다. 세포를 분화 배지에서 6일간 배양한 후 핵과 마이오신 헤비체인을 염색하였습니다. A 그림은 웰 플레이트, B는 100 마이크로미터 너비로 라인 패턴화된 폴리아닐린, 폴리에틸렌 글리콜 복합 하이드로젤입니다. B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녹색 형광이 관측되었고 마이오신 헤비체인의 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이오튜브의 방향과 라인 패턴 사이에 주어진 각도에서 세포로부터 연장되는 근관의 수를 나타낸 것이 그래프 C와 D입니다. 웰플레이트의 그래프인 C의 경우 특정 각도 범위로 치우침 없이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조적으로 D에서는 라인 패턴과 복합 하이드로젤 상에서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전체 중 약 65% 정도는 0도에서 30도 각도 사이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이오튜브가 전도성 라인 패턴과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마이오신 헤비체인의 발현은 세포 수당 형광 면적으로 정량 분석되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으나 라인 패턴화된 복합 하이드로젤의 면적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이 복합체가 C2, C12 세포의 분화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두 단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하이드로젤 기반 물질의 전기 전도성 미세 패턴화된 폴리아닐린, 폴리에틸렌 글리콜 복합 하이드로젤을 제작하였습니다. 표면 형태와 물성이 평가되었고 전기 전도도는 세포 접목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포 패턴은 폴리아닐린 패턴이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에 정상적으로 생성되었고 생성된 하이드로젤 역시 우수한 세포 적합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전도성 하이드로젤 패턴의 단순한 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식시킬 세포별 패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신틀 내 근육 이식을 넘어 계속해서 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한 번 이식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전기 전도성 미세 패턴화 폴리아닐린, 폴리에틸렌 글리콜 하이드로젤 복합체 리뷰 논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